감사 나눔 운동은 대기업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이 됐고 바다 건너 제주도로까지 상륙을 했는데요. 제주도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사례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 나눔 운동이 한 조직에 도입이 돼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공장에 갔더니요, 경영기획팀장의 안내로 이 공장을 둘러봤는데요. 제일 먼저 눈길을 끌었던 것은 대형 시설에 붙어있던 러브 앤 땡스라는 스티커였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곳곳에 이 스티커는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공장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생산지 근로자들은 공장 한가운 넓은 홀에 모형나무이긴 하지만 감사나무를 키워놨고요. 동료들끼리 감사로 소통했던 감사 카드를 열매 모양으로 주렁주렁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직과 연구직에서는 양파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들어갔더니요, 7명의 직원이 이 양파를 가지고 감사 실험을 했는데요. 왼쪽에는 사랑해 고마워라고 써붙였고요. 오른쪽은 짜증나 미워라고 했는데 왼쪽에서는 싹이 났죠? 오른쪽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7명이 도전했는데 6명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이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만약 이 양파가 내 가족이나 직장 동료였다면, 이 말 못하는 양파조차 이런 말과 글에 반응하는데 나는 우리 가족과 동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가 넘쳐선지 공장 곳곳에서 만난 직원들의 얼굴 표정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들에게도 동계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100가지 감사를 족자에 써서 그 가족에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직원은 당시 고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부모님에게 100가지 감사를 써서 족자에 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걸 수거해서 이 우편으로 배달을 했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 직원을 비롯한 7명의 직원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미 이 철과 이 배를 만드는 대기업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이 제주도에 있는 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은 닭살 부부가 됐다, 인꼬 부부가 됐다,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내가 아내에게 100가지 감사를 썼을 뿐인데 초등학생 어린 딸이 현관까지 마중 나와서 배꼽 인사를 하더라.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학생 아들이 아빠 공부 좀 하게 독서실 티켓 좀 끊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제 그리고 고부 갈등이 해결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들의 입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감사 나눔 운동을 더욱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과 가정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이들이 일터에 와서 어떤 일을 할까요? 자신이 담당하는 기계에 이렇게 써서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재병 우리의 친구 재병 5호기에게. 이 과거에는 이 기계가 차가운 쇳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이 기계에다가 당신 그대, 심지어는 새침대기, 입사 동기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 경영기획팀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 이전에는 성수기 때 이 기계가 트러블과 고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걸 써서 붙인 이후에는 단 한 건의 기계의 고장과 트러블이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기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기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바뀌었던 걸까요? 감사 나눔 운동은 이제 지역과 업종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는데요. 이 한 은행의 지점에서 있었던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공공은행으로 하겠습니다. 이 공공은행은 전국에 900개의 지점이 있는데요.
이 은행에는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매월 1일이 되면 지난 한 달 동안 900개 지점의 고객들의 친절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1등부터 900등까지 성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지점장님과 직원들이 굉장히 아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공은행의 제2지점은 매일 800등에서 900등 꼴찌 그룹이었대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15명의 직원 중 임공공 직원이 제 감사 특강을 들었고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켰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자신들이 고객과 만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의 목록을 10개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1위와 2위에 오른 것이 여기 앞에 소개한 건데요. 여러분도 은행에 가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객님,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고객님, 오래 곧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요. 이걸 이렇게 끝말을 감사합니다를 넣어서 바꿨다고 합니다. 고객님, 비밀번호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 비밀번호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바꿨습니다. 한 달 동안 꼴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두가 실천을 했더니 성적이 다음 달에 나왔습니다. 92점이 96점이 됐는데요. 이게 200등에서 300등 사이로 껑충 뛰어오른 거죠. 이 사원이 와서 이 사례 발표를 했는데요. 제목을 감사의 기적이라고 붙였더라고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기적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는 설명할 도리가 없다 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감사 나눔 운동은 다양한 분야 업종으로 전파가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군대, 학교로까지 그리고 확산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감사 교육이 끝나면 마지막 자기가 느꼈던 감사 두 글자를 가슴에 담으면서 실천 의지를 몸짓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호사들도 저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과 장병들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제 강의가 끝났을 때 감사 실천의 의지를 담아서 만약에 표정을 짓는다면 더 멋진 표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